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4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바깥으로는 봄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겨울은 끝났는데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한꺼번에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위 당국자 회의를 개최한 직후에 정부에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체의 군사 원조를 중단하라. 우크라이나 영토 바깥에 있는 미국산 그리고 미국이 제공하는 무기의 인도를 중단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평화협상의 의지를 보일 때까지 중단하라 하는 조건을 붙였다고 합니다. 지난 28일 백악관에서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트럼프와 젤렌스키는 언쟁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트럼프와 벤스 부통령이 젤렌스키를 몰아붙였습니다. 당신은 힘이 없다.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당신은 아무 카드가 없다. 당신은 고마워할 줄 모른다. 이런 막말을 해가면서 그래서 회담이 결렬된 직후에 나온 과격한 조치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자력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력이라는 말은 외국 군대의 도움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도 나토 국가도 우크라이나에 군인들을 파견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기를 많이 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무기 지원의 반은 나토 국가 그리고 반은 미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만약 무기를 제공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상대로 버티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젤렌스키가 굴욕적인 회담장에 나오려고 할까요? 아니면은 결사항전할까요? 아니면은 나토의 유럽 국가들이 그 부족분을 메워주는 지원을 할까요? 우크라이나 약 5천만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과 사가 지금 한 사람 아주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한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한반도에도 똑같이 적용되면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손을 잡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지금 윤석열의 무모한 비상계엄 실패 이후에 권력의 공백, 국론의 분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걸 터뜨리는 것을 왜 하필 이런 타이밍에 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온 세계가 긴장하고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 하는데 윤석열은 완전히 사과물 가지고 살 얼음판에다가 대포를 쏘아가지고 한국의 국가이익이 저 물밑으로 가라앉도록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것 하나만 해도 용서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 외교를 잘 한다고 했지만 마지막에 비상계엄령 선포로 다 까먹고 말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꼴을 안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된 이후 우크라이나가 독립국가로 출범을 하면서 굉장한 핵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핵미사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원자력 발전소도 갖고 있었습니다.
핵폭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미국과 러시아와 영국이 우크라이나를 압박을 했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하라. 그러면 우리가 안전보장을 해주겠다. 해서 1994년에 부다페스트 협정이라는 걸 맺습니다. 부다페스트 협정은 국가의 의무를 강제하는 조약이 아니라 그냥 협정, 양해 각서 정도의 약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푸틴 체제로 들어가니까 2014년에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러시아군이 침공해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여기에 나토 국가가 침묵을 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크림반도를 차지해도 서방 세계가 그냥 눈 감고 있는 것을 본 푸틴은 2022년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침공작전을 개시를 했습니다.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웅적 지도하에 그리고 미국과 서방 국가의 지원하에 버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토의 한 15% 정도는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지만은 거의 대등하게 지금 잘 버티며 싸우고 있습니다. 상방에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약 1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60, 70%는 러시아입니다. 인명 손실로 본다면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서방 세계의 무기 원조 덕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미군이 한 사람도 죽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간다고 지금 푸틴과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협상은 아마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그냥 인정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기에 반발하고 있는 젤렌스키와 감정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휴전에 응하는 조건으로 나토 가입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유럽이나 미국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찬스를 놓쳤습니다. 나토에 가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또 내부적으로 친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독자 노선 이렇게 분열이 되고 또 부패가 만연하고 해가지고 내부 단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전쟁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지금 일치 단결해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트럼프라는 미국의 가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극도의 이기주의 그리고 세계의 독재자를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푸틴, 김정은 등등등 이런 사람을 만나니까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가 한반도에 대해서도 똑같은 모험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뭘로 버틸 거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많죠. 첨단 제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몰아붙일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내부 단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무도한 비상계엄과 실패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가운데 국가가 지금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트럼프가 김정은과 협상에 나서면서 한국을 따돌릴 때 우리는 뭘 할 거냐?
당장 핵무장을 선언한다고 해도 핵무기를 만드는 데는 10년은 걸립니다. 그 10년 동안 뭘 할 거냐? 윤석열이 앞길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빨리 탄핵 결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한 보름 안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두 달 동안의 대선 국면이 빚어집니다. 그 뒤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겠는데 그 새로운 정부가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대외적으로 독자적인 정책, 주체적인 정책을 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무도한 비상계엄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헌법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쳐가지고 국민들 1000만 명 이상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 안보 전선에 일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윤석열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등급이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추락했습니다. 22등에서 32등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대한민국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끄려는 사람들까지 불을 끄지 못하도록 추종자들을 시켜가지고 이런 일대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변덕심한 마음에 5천만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운명이 좌우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내부 단결을 하고 우리가 가진 무기를 점검하고 그리고 현명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미국을 대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사대주의적 마음을 갖게 된 한국인들, 특히 보수 세력이 이제 거대한 현실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김유신이 서기 660년 당나라와 신라가 손을 잡고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신라까지 먹으려고 했을 때 김유신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으면 물어야 합니다. 아무리 미국이 한국을 도왔다고 하지만은 미국이 한국인의 주권과 안전을 무시하려고 할 때 우리는 미국을 물 자세로 대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